자, 여기 프레셔 솔브 이터레이션하고 이터레이션 그리고 프레셔 릴렉세이션이 있는데, 이건 압력 완화고, 얘는 이 압력 완화에 대한 그 해석값이 10인데 이 0.9와 10은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릴렉세이션을 0.9 그리고 솔브 이터레이션을 0.1로 주면은 이렇게 나가다가 말아요. 나가다가 말고 여기서 다 소멸되죠. 얘가 이제 화염이 타오르면서 연기로 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값들이, 이 압력값이 0이면 이렇게 안 나가요. 이게 한 10 정도 돼야 이렇게 밀로 나가죠.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요 값하고 비슷해요. 요 값. 그러니까 얘 숨기면 요 값, 지금 거의 이 파티클 소스 이미터의 기본 초창기 값하고 비슷하죠. 이거를 더 쭉쭉 퍼뜨리려면, 이 소스를 가지고 쭉쭉 퍼뜨리려면 얘를 압력 완화를 솔브 이터레이션을 10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1로 줄어들면 보면은 약간 비트맵이 깨진 것처럼 보이면서 월드 매핑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 좀 생기죠, 문제가. 얘는 그냥 0.9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티시티가 있는데, 보티시티 컴파인먼트가 있어요. 컴파인먼트, 이거를 지금 10인데 줄여보면 얘를 아까 압력을 줄인 것처럼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줄여볼게요. 0.1 주면 얘도 지금 월드 매핑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트맵처럼 보이죠. 그리고 얘를 20 이상 이게 주면은 망가져요. 이게 뭐냐면 난류예요, 난류. 난류가 뭐냐면 우리가 화염 같은 것들이 타들어갈 때, 이렇게 불이 커져가면서 화염이 안쪽에서 타들어갈 때 폭발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10이면 이 정도 좀 되겠네요. 얘를 1로 줘볼게요. 프레셔 인젝션을 1로 주고, 이거는 이제 0일 때, 0일 때 나쁘지 않죠? 0일 때도 듬성듬성 커져서 버섯 모양의 불 형태가, 그렇죠? 맺혀가지고 앞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얘를 20만큼 줘볼게요. 20만큼 주면 같은 버섯 형태라도 좀 다르죠? 약간 폭파할 게 더 있는 것처럼, 연소되는 게 많은 것처럼 막 움직이죠. 불꽃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0일 때, 0일 때고요. 바로 연기가 되는데 20일 때는 이게 더 디테일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가는 난류가 보이죠. 그래서 얘도 20 이상 주면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많이 느려져요. 봐봐요. 느낌도 이상해지고요. 이런 느낌은 거의 큰 폭발에서 많이 쓰죠. 다이나마이트 폭발 같은 경우에서. 얘도 기본값 10으로 뒀습니다. 10으로. 그리고 델타 타임 스케일은 얘를 시간을 줄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능기적 비벼서 나와요. 델타 타임은 뭐냐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으로 읽기 전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델타 타임이. 그래서 그 델타 타임이 컴퓨터마다 프레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보관이 돼요. 그래서 델타 타임 스케일을 보통은 그냥 1로 가져가는 거예요. 1이 맞죠. 이렇게 하면 완전 망가지죠. 1로 가져가고 오버라이드 델타 타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이 만질 게 뭐냐면 이 디시페이션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부연시가 있어요. 예, 부연시는 뭐냐면 부력이에요. 부력. 자, 여기 덴시티가 있고 또 템퍼레이트가 있죠. 자, 연기 밀도랑 이거는 온도죠. 온도. 밀도랑 온도. 여기서 지금 0.0 그리고 0.5의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0.1로 줘볼게요.
좀 일러주고 플레이 해보면 원래 불이 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쵸? 얘를 0으로 줘볼게요. 자, 얘를 0으로 주고 덴시티는 이제 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연기가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0.5까지 줘볼까요? 화염에서 연기가 될수록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기의 밀도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1까지 주면은 아예 이 수치를 높이면 바닥으로 이제 쏟아지는 물처럼 돼버리죠. 자, 반대로 얘를 0.5만 주고요. 반대로 템퍼레이트 부연시를 만지면 템퍼레이트 부연시 같은 경우에 온도를 올리면 불이 어떻게 되죠? 온도가 굉장히 세지면 여기서 해봤었죠. 여기서 올려봤잖아요. 이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타버리고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부연시로 이걸로 주게 되면은 얘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되면 바로 위쪽으로 솟구치죠. 얘는 이제 아래로 밀도는 아래로 좀 떨어지는 형태. 5를 주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값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나가면서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0, 0과 같은 값이 될 수 있겠죠. 비슷한 값이.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빨리 사라질 건지, 오래 남을 건지, 이 디스페이션하고 부연시, 어디로 떨굴지, 위쪽으로 갈지, 그걸 좀 많이 만지죠. 그리고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80도가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값을 줘버리면, 뭐 그쪽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기본 타겟이 되는 이 파티클 소스 에미터가 애드 벨로시티가 있죠. 속도가 있어요, 이미. 50만큼 0을 주면 안 가겠죠. 안 가요. 저기서 놀죠. 100을 주면 그만큼 빨리 나갈 테고, 그쵸? 200을 주면 더 빨리 나가겠죠. 자, 이런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렌더링, 2m계의 렌더링 같은 것들을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난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높인다든지 더 복잡하게.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직선이 되죠. 얘는 거의 그냥 10을 놔두고 0.9가 그냥 기본이고요. 나머지 언제 사라질지 그런 것들을 만지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값들이 밀도나 온도나 속도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여기서 좀 했고요. 다시 얘는 좀 돌려놓을게요. 150으로. 그리고 그 뒤에 2m 계어 뒤에 렌더가 있습니다. 렌더. 여기 렌더 스텝 사이즈가 있는데 렌더 스텝 사이즈의 값을 높이면 노이즈처럼 날카롭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본값이 1인데 2로 놔볼게요. 3. 나보면 이게 픽셀을 그릴 때의 노이즈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픽셀 점을 그릴 때 여기다 멀티플레이 3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둔탁하게 할 수가 있죠. 더 둔탁하게. 지금 픽셀이 보이죠? 이걸 더 줄이면 픽셀 현상이 일어나요. 보여요. 살짝. 이게 기본값 1이고요. 렌더 덴시티 이거 밀도인데 연기 밀도. 연기 밀도가 리니어가 있고 논이 있고 리니어 커브가 있는데 논부터 해볼까요? 논으로 놓으면 보다시피 논이 뭐냐면요. 연기가 없음이에요. 연기가. 지금 이제 불이 연소되면서 회색 연기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얘를 리니어로 놓으면은 처음부터 이제 연기가 같이 하고 나머지 그 자리를 연기가 다 메꾸죠. 그쵸? 차이점이 크죠? 엄청 큽니다. 바로 사라지잖아요, 검은색으로. 그리고 여기에 커브 값이 있는데 커브 값을 키면 레인지 덴시티 커브가 생성되면서 이 커브를 만져볼 수가 있어요. 커브를 만져볼 수 있는데 이 커브를 한번 만져볼게요. 오른쪽 버튼 키 추가해서
그냥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내려도 보고요. 0 밑으로 내렸더니 완전히 하얀색으로 발광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덴시티, 그러니까 먼지를 그리는 레인지의 커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 이런 곡선 형태도 한번 보고 반대 형태도 한번 보고 네,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뭔가 한번 더 덧댄 듯한 먼지 느낌이 들죠? 뭐 프레네를 한 듯한 느낌. 반대로 이게 0이 되면 꽉꽉 찹니다. 처음에 꽉 찼죠? 이거를 이제 그릴 때의 레인지, 그 덴시티 레인지가 있어요. 여기가 처음에 시작이 1이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0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미 주어진 리니어가 이뻐요. 리니어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덴시티 레인지가 있는데 요것도 덴시티의 좌표점을 그리는데 얘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그 값이 좀 많이 달라져요. 지금 y는 0.1이잖아요. 이게 그냥 기본값이에요. y는 0, 1이 기본값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덴시티가, 그러니까 밀도에서 연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를 0.1로 하면 회색 연기가 그 부분을 다 채워서 그림자도 다 보이잖아요. 0.5로 하면 그 사이가 되고, 그렇죠? 거의 안 나오네요. 0이면 안 나오죠. 그래서 기본값이 0.1이어야 요 회색 값의 더스트가, 연기가 밀도감 있게 나오는 거죠. 여기 덴시티 개인 값도 있는데 월드 매핑이 제대로 깨져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불이 잘 안 나오면서 제대로 깨져버려요. 0.1. 그리고 알베도는 이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주변색, 그러니까 하얀색이 묻게 돼요. 주변색이 묻는 게 아니라 얘를 높이면 높일수록 지금 하얀색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감싸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이 알베도가 0이면 완전히 어둡게 되죠. 기본값이 0.2 정도 되네요. 알베도가. 이게 이제 덴시티는 대부분 이 밀도, 그러니까 연기 밀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섀도우 퀄리티도 있고요. 섀도우 퀄리티.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섀도우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맥스 스텝, 섀도우 맥스 스텝이 있는데 이 퀄리티가 낮추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0으로 놓으면. 좀 이상하죠? 플랫하게 보이시죠? 1일 때. 1일 때 그림자가 깊이감이 있죠? 0일 때. 다시 이상하죠? 플랫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섀도우 퀄리티가 0이 되면 그림자가 사라지니까 특정 값 이상이 돼야 이렇게 명암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 맥스 스텝을 2단계를 이 값을 낮추면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사라져요. 얘도 똑같은 형태예요. 맥스 스텝. 자, 분리. 자, 얘는 값을 줘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0만 아니면 그림자가 생겨요. 0.5 퀄리티의 맥스 스텝. 얘가 기본값이 256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까지는 덴시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밀도와 알베도와 그 연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불에 대한 내용이에요. 템퍼레이처는. 자, 블랙바디라는 내용이 있는데, 블랙바디. 여기 보면 논이 있고요. 논으로 한번 볼게요. 논은 뭐냐면 불이 꺼진 거죠. 마치 여기 셋 플레이드 소스에서 준 것처럼 템퍼레이트가 0이면 불이 꺼진 형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이 꺼진 형태가 되고, 자, 템퍼레이트 논 블랙바디를 하게 되면, 블랙바디는 여기서 정의한 최적의 불의 형태, 불에서 연기가 연소되는 색상을 표현을 한 거예요. 블랙바디. 우리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커브가 있는데, 커브가 되면은 우리가 직접 그 색상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템퍼레이처의 레인지 있죠. 레인지가 0에서 0.1이 돼야, 아니 0과 1이 돼야 여기 색상이 지정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y가 1, 여기는 기본값이 여기도 1인데 원래 이 레인지를, 컬러 레인지도 조금 조정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완전 하얀색으로 나왔다가 0이면 안 나오고요. 이렇게 점점 범위가 하얀 부분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1로 놔두고요. 그리고 이 커브에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 알파가 오퍼시티가 0인데 여기서 오퍼시티가 만약에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체가 똑같이 여기 덴시티에서 한 것처럼 앞에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릴 때. 커브를 그릴 때 앞이 0이어야 투명도가 있게 나옵니다. 자, 커브 시작점이 연기 쪽이에요. 이게 연기 쪽. 다시 0이죠. 다른 걸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 템퍼레이처 컬러 게인을 제가 0을 줘버렸어요. 여기에 수치가 게인 값이 있어야 컬러가 나옵니다. 오파시티 게인도 0.5로 되어 있죠. 0.5가 있어야 어느 정도 불투명하면서 사라질 때의 투명도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나가듯이 얘도 이 안쪽,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밝은 쪽, 제일 높은 쪽이 하얀색, 온도가 그 다음 제일 낮은 온도 쪽이 요 색깔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정색인데. 자, 이쪽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인데 보라색으로, 얘도 핑크 보라로 바꿔보면 그 온도 색상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녹색으로. 그쵸? 그 온도 색상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라랑 녹색이 섞인 색깔이 볼 수 있죠. 끝에는 지금 검정색이죠. 자, 끝에 색깔이 점점 어두워져야 되는데 밝아지니까 이렇게 반대로 프레넬처럼 되죠. 여러분도 이 색상을 한 번씩 만져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끝부분, 어느 부분의 색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온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제일 높은, 제일 뜨거운 온도, 바깥으로 나갈수록 차가운 온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시 논이나 블랙바디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커브 값도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는 블랙바디의 기본값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블랙바디로 놓고 보면은 지금은 불이 집중해서 나오고 사라질 때는 연기가 안 나오죠. 검은색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연기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마지막에 렌더 덴시티 게인, 렌더 템퍼레이처 게인,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색상을 1 준 것처럼 얘도 1을 올려줘야 연기가, 이렇게 회색 연기가 그림져져서 나오게 됩니다. 알베도도 0.5로 놓을까요? 네. 저 하얘지죠? 0.2. 그래서 얘는 먼지에 대한, 그리고 얘는 불, 온도에 대한 요 마지막 값을 조절을 해주면 얘가 줄면 줄수록 불만 나오고, 얘는 줄면 줄수록 연기만 나는, 이렇게 연기와 불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그렇고요. 덴시티와 템퍼레이처가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렌더러에서도. 자, 그리고 디버거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지금 사실 무겁거든요. 제가 캡처를 하고 있지만 캡처를 하는 동안에는 되게 프레임이 잘 나와요. 여기 콤보 표시, 콤보 박스 표시를 눌러서 FPS 표시를 누르면 여기 나오죠. 해봤죠? 자, 여기 지금 제 눈에는 120프레임이 나오는데 캡처될 때마다 이렇게 돌릴 때마다 50프레임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초당 프레임이 저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는 건 더 느리거든요. 파티클 뷰에서 보는 거는. 자, 그 미리 보기 값을 작업을 할 동안에 최종 값은 맨날 틀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버그 여기 보면 소스 있는데 디버거 소스는 원래 처음 봤던 이 소스예요. 이 소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파티클 소스의 에미터죠. 자, 이거 말고 디버그 슬라이스를 누르면 면을 딱 자른 것처럼 중간면이 이렇게 잘려서 나옵니다. 중간면이 이렇게 딱 잘려서 나와요. 색상이 달리 나오죠. 여기는 Y축을 잘라서 보여준 거죠. 이 축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 슬라이스의 옵셋 값이에요. 여기서 보일 수 있고 0.5가 중심이고요. 1은 이쪽, 0은 이쪽이죠. 그래서 중심값을 보여주는 거고 축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X축을 잘라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Z축을 잘라서 볼 수도 있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작업이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표시 정도로만 슬라이스로 디버그를 해서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Y축으로 할 거고요. Y축에서 보여주는 색 정보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RGB로 나누면 RGB, R이 밀도, G가 온도, B가 그림자 표입니다. 이게 그림자 표현 보이시죠? 자, 이거를 프레임을 멈춰서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해요. 안쪽 온도고 그리고 온도를 기본 set fluid source attribute에서 온도 값을 올려볼게요. 0.2에서 2 어떻게 됐죠? G 값이 굉장히 많아졌죠. 다시 얘를 20만큼 올려볼게요. 그렇죠? 안쪽이 더 채워지죠. 이렇게 녹색으로 채워집니다. 0.2 다시 0.2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가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그린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그림자, B가 이제 그림자예요. 블루 그림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디버그의 맨 밑에 라이트를 보일 건지 말 건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해제를 하면 이게 없어지죠. 다시 체크를 하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림자 표현을 볼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R, 레드가 이제 밀도인데 밀도도 덴시티도 넣어보면 빨간색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쪽 색상이 달라지면서 겉에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200 이런 식으로 0.2. 그래서 각 RGB 레드, 그린, 블루가 R은 밀도, G는 온도, B는 그림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버그에서. 이 디버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벨에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대충 그 축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서 되게 가볍습니다. 이 형태는.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너무 무거운 걸,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기 전에, 올려놓기 전에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디버그로. 스케일러빌리티는 여기 나중에 퀄리티를 정의를 하는데, 이 퀄리티가 지금 시네마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무비 렌더 같은 거, 렌더 큐 사용해서 시네마틱 시퀀스를 렌더링 하는 경우에 이렇게 시네마틱으로 렌더링을 설정할 수도 있고, 더 낮은 에픽 하이, 미디엄, 로우까지 낮춰놓을 수 있어요. 낮춰놓고 시네마틱 렌더링을 할 때만 이렇게 시네마틱 하시면 좀 더 빠르겠죠. 자, 여기서는 딱히 만져줄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무비 렌더 큐를 사용할 때 참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 여기 소스가 있죠. 소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GPU 스프라이트일 때, 그러니까 GPU 스프라이트의 소스 대상이 되는 원 소스를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기본 소스의 모든 움직임은 이제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거를 불로 블랙바디로 만든다든지 난류를 만든다든지 더 확장성 있게 퍼져나가고 불과 밀도를 만드는 시뮬레이션이 요 녀석인데, 요거를 얘 대상으로 가져와서 그걸 만들려면 여기 이미터 계열에서 소스에서 이 GPU 이미터의 이름을 여기다 써야 돼요. 이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 스케일 이미션 바이 DT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엔진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엔진 틱 속도가 변하더라도 이 소스 데이터가 일관되게 유지되게 하는 게 이 옵션이고요. 그냥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e for off는 결국엔 얘가 그려지는 게 화면에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픽셀 엔티 엘리아싱이 생겨요. 그 엔티 엘리아싱 색상 가장자리 부분을 활성을 시켜주고 비활성을 시켜주는 옵션인데, 이걸 활성을 시켜주면 불이 확연히 달라져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밖에서 봐도 불 느낌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옵션은 꺼두는 게 확실히 불 느낌이 납니다. 여기 이제 스캐터, 덴시티, 템퍼레이처, 벨로시티 이렇게 했는데, 이 스캐터 부분의 옵션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산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덴시티를 체크를 하면 불만 나오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템퍼레이처를 끄면 온도가 없기 때문에 연기만 나오고, 여기도 속도를 끄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이렇게. 자, use radius를 보면은 read fluid source radius from the particle emitter to define the splat size into the grid. 그러니까 이 소스가 되는 이미터의 기본 셀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소스에서 이 반경, 그 셀의 반경을 어느 정도 그려서 쓸 건지 안 쓸 건지예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밑에 이제 값들하고 영향이 있어요. 덴시티나 템퍼레이처, 그리고 스플랫 사이즈 여기 있죠. 요 사이즈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use radius는 이 반경의 형태를 그냥 쓸 건지 아니면 이 원 소스에서 가져오는 셀 계산 내용을 자, 입자 반경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레디우스가 반경이 겹치면 겹칠수록 픽셀이 겹쳐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도록 활성화하는 게 이 체크가 한 거고요. 겹치지 않게 하면 모양이 좀 바뀌어요. 살짝. 근데 이걸 체크를 하면 나중에 화면 해상도가 변경되더라도, 퀄리티가 변경되더라도 소싱을 계속 유지해요. 기본 소싱의 퀄리티를. 그래서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들어오는 밀도,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템퍼레이처, 온도의 속성을 곱하는 값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수치가 낮으면 마찬가지로 또 안 나와요. 연기가 안 나온다든지, 불이 안 나온다든지.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스플랫 사이즈 템퍼레이처, 스플랫 사이즈 덴시티는 그냥 기본 1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읽어드린 형태가 굉장히 높아져요. 메모리 사용이. 자, 이 위쪽에서 use radius를, 비활성화된 경우에 이 스플랫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스플랫 사이즈를 높이면 가까운 셀,
1이면 가장 가까운 셀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가장 가까운 셀에서 인접하는 1일 때랑 2일 때 더 두꺼워졌죠, 이게 밀도가. 불도 해볼게요. 1일 때, 2일 때 점점 더 불이 근접한 셀이 불로 표현이 됩니다. 더 진해지죠? 3하면 더 진해지고 이런 형태로 그냥 기본 1을 놓고 여기 말고 렌더나 시뮬레이션을 만져서 불을 만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로컬 공간으로 파티클을 값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자 속도를 마지막에 또 곱하는 값. 얘도 마찬가지로 레디스가 비활성화 될 때의 크기 속도를 표시를 하는 게 1일 때, 2일 때 쭉쭉 나가죠. 3일 때 쭉쭉 앞으로 더 나갑니다. 이것도 벨로시티를 얘를 만지는 것보다 마지막에 이렇게 배수를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얘는 이제 가까운 셀하고 인접한 셀을 더 이제 많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해당 density, temperature, velocity를. 여기에 이제 기본 density와 temperature가 있고, 앞에서도 렌더 부분에서도 있었죠. 렌더 부분에서도 이렇게 색상을 정의하는 거, 시뮬레이션에서도 부력이라든지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스에서 만지는데, 이 기본값은 많이 만지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에 걸 만지고 얘를 나중에 만지지 않기를. 이거를 막 10, 20 만약에 실수로 넣으면요 크래시 날 수도 있어요. 확 느려져서. 자, 됐습니다. 여태 2m 개요의 그리드 시뮬레이션 렌더 디버그 스케일빌리티 소스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2m에서 조절하는 건 이제 알아봤고, 밖으로 나가봐서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자,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바깥에다 놓고 플루이드를 옵션 중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리솔루션 맥스 엑시스가 있죠. 그쵸? 자, 이게 최종 보여지는 해상도를 결정짓게 하는데 지금 192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제가 10으로 낮춰보면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20, 40, 80까지 나올까요? 80. 이제 좀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픽셀을 줄이려면 해상도를 낮추시면 되지만, 이렇게 1로 해보면 하나짜리 해상도가 보이죠. 기본이 192였어요. 얘를 300까지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더 픽셀의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또 너무 많이 올리면 크래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서 보세요. 지금 프레임 드랍이 엄청 심해졌죠. 퀄리티는 좋아져요. 그 픽셀의 디테일이 많이 올라가지만 굉장히 느려지죠. 다시 굉장히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기 전에, 쓰기 전에 픽셀로 퀄리티를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아가라 플루이드를 대표해서 한 가지 옵션이 좀 많은 친구를 설정해서 한번 튜토리얼로 제작을 해봤고요. 옵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려면 결국에는 그 옵션을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많이 만져보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도 굉장히 많으니까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템플릿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2D는 그리드 2D는 XY축만 있는 거고, 3D는 XYZ축까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픽셀의 좌판에서 이 둘의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각각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요 녀석이고,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나 무기에 불을 붙인다 할 때는 이런 형태가 좀 어울릴 수 있겠죠. 스태틱 메쉬에 불이나 스모크를 붙일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3D 무빙 그리드 파이어가 있어요. 실제로 월드상에서 움직이면서 월드 형태로 연기를 날리는 형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본 녀석은 이렇게 로컬로 따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어떤 액터에 붙이게 되면 부적합해요. 되게 굉장히 부적합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돌리더라도 이 방향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전히 월드 축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내가 발현해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벨로시티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꺾게 만들 수 있죠. 월드에서 벨로시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그 방향으로 월드에서 기준에서의 벨로시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무기에 붙이는 로컬 형태의 파이어로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굉장히 무겁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거는 일단 얘는 삭제를 하고 새롭게 유형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 플레이어 광 캐릭터한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에다 이제 붙여줘야겠죠. 두 번째, 액션에서 이렇게 처음 전기로 이제 휘두르고 두 번째 불이 됐을 때 이때부터 이 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저장하고요.